오픽 서베이에서 남들이 흔히들 선택하는 그런 주제들을 고르는 것이 좀 더 유리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흔히들 선택하는 주제들 가운데 까다로운 문제들이 숨어있는 그런 주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된 주제 이름만 보고 고를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출문제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선택하는 것이 시험을 조금이라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오픽 시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픽 서베이 인기 주제에 대한 기출문제와 문제 세트 수에 대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픽 보물창고 창고지기 윤석환입니다. 최근 8개 영상을 통해서 오픽 서베이 인기 주제들에 대한 기출문제와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주제별 문제 세트 수에 대한 비밀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오픽 서베이 3번 항목인 거주지부터 7번 항목인 휴가나 출장까지 제가 지금까지 공개한 인기 주제들의 개수가 무려 23개입니다. 굉장히 많죠. 하지만 특정 주제에 대한 기출문제 내용과 문제 세트 수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서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인기 주제 3개에 대한 기출문제 정보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이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주제는 쇼핑, TV 시청, 그리고 스포츠 관람입니다. 이 주제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 주제를 추천하는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늘 공개하는 세 주제에 대한 문제 세트 수가 딱 1개만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세트가 1개 이상이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하지만 쇼핑, TV 시청, 그리고 스포츠 관람에는 문제 세트가 딱 1개만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출문제 내용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하는 질문 내용을 보다 보면 만만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준비되셨죠? 오픽 시험에는 총 10개의 문제 유형이 등장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세 주제를 문제 유형별로 묶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필요하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내용을 요약해 가면서 가볍게 줄거리도 생각해 보세요. 영상을 모두 본 후에 주제에 대한 최종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제로 묘사를 하는 1번 유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쇼핑에서는 쇼핑을 하는 다양한 방법을 묘사하면서 그런 쇼핑을 왜 좋아하고 누구와 함께 가는지 그리고 주로 어디서 쇼핑을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답변을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TV 시청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선택한 후에 그런 것들을 왜 좋아하는지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TV로 즐겨보는 장르를 하나 골라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쉬운 유형인데요. 먹방, 드라마, 음악 방송 등 답변 소재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스포츠 관람에서는 응원하는 팀과 선수 하나를 선택해서 묘사를 할 수 있는데요. 야구, 축구, 농구 혹은 배구 등과 같이 스포츠 관람을 좋아하는 분들은 기출문제 내용을 잘 챙겨두세요. 활동이나 루틴 그리고 단계 등을 묘사하는 2번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쇼핑에서는 쇼핑을 하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라는 내용이고 TV 시청에서는 좋아하는 연예인을 선택한 후에 이 캐릭터의 연기나 역할을 묘사하는 내용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영화라는 인기 주제와도 상관이 있지만 기출문제 내용들은 사뭇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스포츠 관람에서는 자주 시청하는 스포츠 종류와 좋아하는 이유를 말해보라는 비교적 쉬운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픽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신경을 덜 써도 되는 유형이 1번과 2번 유형입니다. 배점이 제일 낮아서 채점자들이 많이 신경을 쓰지 않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 경험을 설명하는 3번과 4번 유형은 훈련이 좀 더 필요한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최초 경험이나 최근 경험을 설명하는 3번 유형입니다. 쇼핑과 스포츠 관람에서는 최근 경험을, 하지만 TV 시청에서는 최초 경험을 설명하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을 설명하는 유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정확한 시제 처리와 육하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답변 길이도 1번 유형이나 2번 유형보다는 조금 더 길어야 합니다. 최초 경험을 설명하는 TV 시청에서 눈여겨볼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과거와 비교해서 변화된 점이 무엇인지 설명하라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비교나 대조를 하는 9번 유형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영화나 스포츠같이 다른 장르를 선호한다고 답변을 해볼 수 있겠네요. 좀 더 배점이 높은 4번 유형 기출문제를 만나보겠습니다. 기출문제 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쇼핑에서는 기억에 남는 쇼핑 경험 하나를 자세하게 언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물건 구매에 문제가 생겼던 경험이나 쇼핑 중에 누구를 만났다거나 하는 인상적인 경험을 소재로 삼을 수 있습니다.
TV 시청에서는 특정 프로그램이나 영화 한 편을 선택해서 재미있었거나 감동적이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답변을 구성해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정보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화라는 주제도 인기가 많은 주제인데요. 영화에 대한 4번 유형에서는 인상적이었던 영화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배우와 관련된 사건이나 사고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 꼭 챙겨두세요. 스포츠 관람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었던 경기를 못 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문제 내용을 보니까 인상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4번 유형이라기보다는 8번 유형 냄새가 짙게 풍긴다는 특징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롤플레이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쉬운 5번 유형을 확인해 보시죠. 제일 먼저 소개했던 1번 유형만큼 배점이 낮은 유형이 바로 오픽날에도 3단계나 4단계를 선택했을 때 맨 마지막 15번에 출제되는 5번 유형입니다. 쇼핑, TV 시청, 그리고 스포츠 관람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라는 상황극인데요. TV 시청에서는 미국 리얼리티 쇼라고 특정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매우 쉬운 유형이어서 바로 11번에 출제되는 6번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11번과 12번에 출제되는 롤플레이 문제는 주어지는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기출문제 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쇼핑에서는 상점에서 세일을 한다는 소식을 접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위해 몇 개의 질문을 이용해서 답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성 메시지를 남겨야 한다는 것인데요. 절대 리액션을 하면 안 되는 상황임을 꼭 기억하세요. 이미 여러 다른 영상에서 강조를 했지만 롤플레이 유형에서 굳이 리액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TV 시청에서는 친구들과 영화를 봐야 되는데 영화를 빌려주는 상점에 연락을 해서 정보를 요청하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스포츠 관람에서는 경기 직관을 위해서 티켓을 구매하는 비교적 익숙한 상황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영화, 공연, 콘서트, 심지어 집에서 보내는 휴가에서도 티켓을 구매하는 상황이 출제되는데요. 반드시 친구와 함께 가는 상황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배점이 매우 높은 7번 유형과 8번 유형을 연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번 유형에서 물건 구매와 관련된 상황이 출제되면 7번 유형에서는 반드시 구입한 물건에 문제가 생겨서 이를 해결하는 그런 전형적인 시퀀스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쇼핑이라는 주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구입한 물건 중 하나가 없어져서 상점에 연락을 한 후에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두세 가지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TV 시청에서는 영화를 보려고 했지만 재생이 되지 않아서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방법을 제시하라는 내용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관람에서는 티켓이 거의 다 팔려서 친구들과 함께 앉을 수 없는 상황을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음성 메시지를 남기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의할 점은 음성 메시지라는 점입니다. 이제 롤플레이 콤보의 마지막 문제인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과 비슷한 또 다른 경험을 설명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8번 유형입니다. 쇼핑에서는 구입한 또 다른 물건에 문제가 생긴 경험을 얘기하면 되고 TV 시청에서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함께 보려다가 문제가 생겼던 또 다른 경험을 그리고 스포츠 관람에서는 꼭 보고 싶었던 경기를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경험과 최종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라는 내용이 반드시 출제됩니다. 전체적으로 문제 내용들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주제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픽날에도 5단계나 6단계에서만 출제되는 마지막 9번과 10번 유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교나 대조를 해야 하는 14번 문제는 세 주제 모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네요. 쇼핑에서는 쇼핑 방식에 대한 변화를, TV 시청에서는 집에서 TV를 시청하는 것에 대한 변화들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스포츠 관람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에서의 변화를 설명해야 하는데 답변 소재 몇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네요. 경기 규칙, 운동선수, 그리고 특정 스포츠나 특정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이 이전하고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렵고 배점도 가장 높은 10번 유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유형인데요. 쇼핑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지를 설명해야 하고 TV 시청에서는 영화와 TV 시청에 관련해서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있는지를 예를 들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관람에서는 영화 보기 4번 유형처럼 특정 선수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재로 답변을 구성해보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 세트도 딱 한 개뿐이고 막상 기출문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세 주제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미 결정을 해놓은 주제들 중에 오늘 공개한 3개의 주제와 바꿀 만한 그런 주제를 찾으셨나요? 총 9개 영상을 통해서 26개의 인기 주제들에 대한 기출문제와 문제 세트 수를 모두 공개해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오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되실 텐데요. 제가 공개한 26개의 인기 주제들 이외에 여러분이 선호하는 특정 주제에 대한 기출문제 내용과 문제 세트 수 정보가 궁금하시면 아래 댓글이나 제 카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문의를 할 때는 현재 등급과 목표 등급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목표 등급 달성과 관련된 고급 정보도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That's all for today. I hope you found this video helpful and useful. If you did, please make sure you click on the like button. It's the highest compliment. Also, I'd like you to check out my OPIC blog where you can find tons of useful OPIC information that you might not be able to find anywhere els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I'll see you next time. Bye!